보시다시피 한국의 급식 시설은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상은 매우 불결합니다. 그가 보여준 사진에는 지저분한 주방 바닥과 곰팡이가 피어있는 도마들, 빗자루와 대걸레가 있는 바닥에 어지럽게 널브러진 식기들이 보였죠. 심지어 구석엔 바퀴벌레와 구더기도 찍혀 있었어요.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위생적인 음식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하며 중국인 린 선생님은 교육청 관계자들과 학교 선생님들에게 한국의 비위생적인 학교 급식실 주방의 실체라고 보여주자 다들 얼굴을 찌푸리고 웅성거리기 시작했는데요. 여기 캐나다 밴쿠버의 중학교에서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부탁드려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 밴쿠버에 사는 학교 선생인 조앤입니다. 저의 어머니 숫자씨는 6.25 전쟁에서 부모님을 잃으신 후 떠돌이 생활을 하다 한국의 고아원에서 7살쯤 캐나다로 입양되어 백인 부모 가정에서 자라셨어요. 안타깝게도 어머니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에게 들은 한국은 전쟁 후 너무 가난하고 먹을 게 없어 나무 껍데기, 풀뿌리를 뽑아 먹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요새 들려오는 한국의 소식은 격세지감을 느낄 만큼 엄청난 발전을 했다는군요. 저에겐 중학생 딸인 엘라가 있는데 본인에게 한국인의 피가 흐른다는 것에 굉장히 자부심을 느껴 한답니다. 특히 엘라가 작년부터 K-팝과 한국 드라마에 빠지더니 BTS의 팬이 되었고 집에선 계속 한국말이 흘러나왔어요. 저는 한국말과 한글을 배우지 못해 영어만 사용해서 도통 한국 노래나 드라마를 이해 못하는데 제 딸은 혼자 독학으로 한글도 배우고 BTS 노래를 따라 부르고 드라마를 보며 한국말을 곧잘 하니 너무 신기하고 한류라는 영향이 엄청나구나 싶더라고요. 제가 일하고 있는 로드빙 세컨더리 스쿨의 교무실에서 긴급 교직원 회의가 열렸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최근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면서 매일 아침 도시락을 준비하는 게 큰 부담이 된다는 의견이 많으니 학교 급식 도입을 검토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대부분의 교사들이 동의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때 중국계 교사인 린 선생님이 급식 도입은 터무니없는 낭비라며 학생들은 집에서 제대로 된 음식을 먹고 와야 하고 학교는 공부하는 곳이지 식당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저는 린 선생님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시대가 변했고 아이들의 균형 잡힌 영양 섭취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평소에도 린 선생님은 중국이 최고라며 중국 학생들을 노골적으로 편애하고 한국에 대해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어요. 저는 엄마의 나라인 한국을 그렇게 폄하하는 모습에 내심 많이 속상했지만 최대한 감정을 누르고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중 제시카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께 어떤 미국 선생님이 한 달 동안 먹으면서 찍은 다양한 메뉴의 한국의 급식 유튜브 영상을 보여드렸어요. 영상 속 한국 학교 급식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매일 다양한 반찬과 영양가 높은 식단, 깔끔한 급식실을 보니 저도 맛보고 싶더라고요. 제시카 선생님은 영상을 보고 난 후 한국 학교를 직접 견학해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자 린 선생님이 또다시 끼어들었어요. 한국이요? 그 못 사는 후진국을 왜 가야 하죠? 게다가 한국은 우리 중국 음식을 다 베껴가는 나라인데 굳이 그 나라의 급식 시스템을 견학할 필요가 있나요? 린 선생님의 편견 어린 발언에 다른 교사들도 불편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저는 가슴속에서 불편한 감정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지만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린 선생님은 이어서 다른 나라의 급식 시스템을 견학한다면 선진국인 미국도 있고 유럽 국가로 가면 되겠다고 했어요. 그때 마이클 선생님이 자신의 태블릿을 꺼내 보여주었어요. 린 선생님, 제가 찾아본 미국과 유럽 국가들의 학생들이 직접 올린 급식 사진들인데요. 얼마나 형편없는지 한번 보세요. 심지어 급식 비용도 따로 내고 있어요. 영상 속 메뉴들은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단백질, 칼슘, 비타민이 들은 음식을 찾을 수 없었어요. 그에 반해 한국 급식을 보세요. 이렇게 다양하고 영양가 있는 음식들이에요. 제가 왜 한국 급식을 추천했는지 알겠죠? 한국은 이미 선진국이고 특히 교육과 급식 시스템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어요. 마이클 선생님의 설명에 다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덧붙였어요. 음식에 국경은 없고 중요한 건
아이들에게 좋은 영양을 제공하는 거라고 말했죠. 우리도 한국처럼 좋은 급식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우리의 의견에 관심을 보이시며 한국 학교 급식 시스템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제시카 선생님의 제안을 고려해 한국 학교를 직접 방문해 보는 것에 대해 교사들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대부분의 교사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린 선생님의 얼굴에는 여전히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교장 선생님은 이 문제에 대해 투표를 제안하셨고 결국 다수결로 한국 학교 방문이 결정되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건에 대해 BC주 교육청에 공식적으로 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말씀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뜻밖의 한국 방문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린 선생님과의 갈등도 예감하게 되었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엄마의 나라를 방문할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렘도 느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교육청과 잘 이야기가 되어서 한국 중학교 견학이 가능해졌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딸 엘라에게 알리며 학교 견학 일정은 3박 4일이지만 업무 마친 후 더 연장하여 10일 정도 한국에 머무르며 여행하자고 했어요. 딸은 기뻐하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때 제시카 선생님이 제안을 했어요. 조엔, 우리 딸 소피아도 엘라 친구잖아요. 소피아도 K-팝과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는데 같이 가면 어떨까요? 중학생 입장에서 한국 급식을 평가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즉시 동의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엘라도 친구와 함께 가면 더 즐거워할 거예요. 게다가 학생들의 관점에서 급식을 평가받을 수 있으니 더 좋겠네요. 엘라와 소피아는 함께 한국에 갈 수 있다는 소식에 너무나 기뻐했어요. 두 소녀는 당장 어떤 K-팝 공연을 볼 수 있을지, 어떤 한국 음식을 먹어볼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죠. 저 또한 어머니의 고국을 방문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설렜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동료 선생님들과 2명의 중학생 딸들과 함께 한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번 여행이 교육적인 목적뿐만 아니라 문화 교류에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 기대가 컸습니다.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에 올라탔습니다. 엄마의 나라 한국으로 드디어 출발해요. 엄마도 기쁘시죠? 엄마가 태어났을 땐 가난한 한국이었지만 지금 얼마나 발전되어 있을지 기대돼요. 엄마도 함께 꼭 보세요라고 마음속으로 엄마에게 속삭였죠. 12시간의 긴 비행 끝에 우리는 드디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어요. 피곤함도 잠시 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부터 우리는 연이은 놀라움에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입국장으로 향하는 길에 화장실에 들렀는데 거기서 첫 번째 놀라움을 맞닥뜨렸어요. 화장실에 들어서자마자 환하고 깨끗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너무나 향기로운 냄새에 기분까지 상쾌해지더군요. 어머나 이게 뭐지 하며 제시카 선생님이 변기 옆에 복잡한 버튼들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소피아가 스마트폰으로 검색해보더니 그건 비데인데 한국에선 흔하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호기심에 이끌려 버튼을 눌러본 제시카 선생님은 갑자기 앗!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예상치 못한 물줄기에 깜짝 놀란 거죠. 이거 정말 신기하다며 제시카 선생님이 웃으며 말했어요. 화장실에서 나온 제시카 선생님은 온열 변기 시트로 엉덩이가 따뜻해서 계속 화장실에 앉아있고 싶었다고 해서 우리 모두 웃고 말았죠. 중국인 린 선생님은 무표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그의 눈빛에서도 놀라움이 느껴졌어요. 그는 조용히 나쁘지 않네요. 라고 중얼거렸죠. 화장실에서 나와 입국 심사장으로 향하는 길에 또 다른 놀라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로봇 안내원이었죠.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한국어와 영어로 동시에 말하는 로봇의 아이들은 환호성을 질렀어요. 엘라가 흥분하며 이거 진짜 로봇이냐고 너무 귀엽고 신기하다며 같이 사진 찍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로봇의 안내를 받아 무인 입국 시스템으로 향했어요. 디지털 시스템으로 놀랍게도 10분도 채 걸리지 않아 입국 심사를 마쳤습니다. 캐나다에서 1시간 넘게 줄 서던 기억과 비교하니 마치 마법 같았죠. 안 그래도 긴 비행 시간으로 많이 피곤한 상태였는데 빠른 시간으로 나올 수 있어 감탄했어요. 공항에서 나와 서울로 향하는 길. 우리는 공항철도 AREX를 탔어요. 깨끗하고 조용한 차 내에서 우리는 편안히 앉아 창밖 풍경을 감상할 수 있었죠. 도로가 굉장히 넓고 가로등이 밝아 야간 운전도 안전하게 할 수 있겠다 싶었어요. 캐나다의 도로는 가로등이 어두워
야간 운전할 때 온 신경이 곤두서게 되거든요. 게다가 갑자기 너구리나 사슴, 스컹크가 나타나기도 해서 도로에서 야생동물의 반짝거리는 눈을 보면 가슴이 철렁하고 내려앉기 일쑤죠. 와, 여기 와이파이도 되고 충전도 할 수 있어요. 소피아가 좌석 옆 콘센트와 USB 포트를 가리키며 정말 신기한 듯 말했어요. 바로 인스타그램에 한국에서 로봇과 찍은 사진과 공항열차 사진을 올렸더니 친구들의 부러움을 받고 있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소피아는 처음 보는 최첨단 시설에 눈이 휘둥그레져 가만히 있지를 못했죠. 그러더니 이 화면으로 지하철 노선도랑 환승 정보도 볼 수 있다고 하면서 손가락으로 서울역을 가리키며 이곳에 내리는 거라고 하더군요. 한국에 처음 와보는 외국인들이 정말 쉽고 편하게 알아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서울역에 도착하자 우리를 더욱 놀라게 한 건 역사 내부였어요. 이게 정말 기차역이에요? 제시카 선생님이 눈을 크게 뜨고 물었죠. 대형 쇼핑몰 같은 내부에 다양한 상점과 식당들이 있었고 심지어 은행도 있었거든요. 엘라와 소피아는 역 안에 있는 카페에서 파는 귀여운 캐릭터 음료를 보고 환호성을 질렀어요. 엄마, 저거 봐요. BTS 캐릭터 라떼예요. 엘라가 흥분해서 말했죠. 우리는 잠시 역내 편의시설들을 구경하다가 택시를 타고 숙소로 향했어요. 택시에 탑승하자마자 또 한 번 놀랐어요. 기사님께서 간단한 영어로 인사를 건네시더니 차 안에 설치된 번역기를 이용해 대화를 이어가셨거든요. 캐나다에서 오셨군요. 환영합니다. 한국의 첫인상은 어떠세요? 번역기를 통해 들린 기사님의 질문에 우리 모두 감동했어요. 정말 놀라워요. 모든 게 편리하고 현대적이에요. 제가 대답했더니 번역기가 한국어로 바꿔주었고 기사님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죠. 숙소에 들어가기 전에 너무 배가 고파 우선 저녁을 먹기로 했어요. 시간을 보니 벌써 밤 9시가 넘었더라고요. 이 시간에 문 연 식당이 있을까요? 제가 걱정스레 기사님께 물었죠. 걱정 마세요. 한국은 야식 문화가 발달해서 늦게까지 영업하는 식당이 많아요. 택시기사님이 번역기를 통해 알려주셨어요. 그 말을 들은 엘라와 소피아는 신이 나서 숯불갈비를 먹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기사님은 여기가 이 동네 맛집이라며 24시간 문을 여는 고깃집 앞에 내려주셨어요. 우리가 들어간 식당은 한우 숯불구이 전문점이었어요. 테이블마다 설치된 환기구와 직접 구울 수 있는 시스템이 신기했죠. 와, 이렇게 하면 옷의 냄새가 배지 않겠어요. 제시카 선생님이 감탄했어요. 린 선생님은 여전히 무표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고기를 굽는 냄새에 군침이 넘어가는 걸 볼 수 있었죠. 음식이 나오자 우리 모두 놀랐어요. 이게 다 무료 반찬이에요? 소피아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죠. 정말 다양한 반찬들이 테이블을 가득 메웠어요. 특히 잡채의 맛에 우리 모두 반했죠. 야채와 고기가 얇게 채 썰어져 당면에 묻혀져 있는 음식이었는데 보기에도 예쁘고 달콤 짭짤한 맛에 고소한 참기름까지 오감을 만족하는 음식이었어요. 순식간에 없어진 잡채를 보며 다들 더 먹어보고 싶어 하던 찰나 옆 테이블에서 이모 여기 샐러드 더 주세요 하는데 바로 샐러드가 가득 담긴 접시를 주시는 거예요. 어머, 반찬 리필도 가능하구나 해서 바로 저희도 이모 잡채 플리즈 했더니 이모님이 웃으시면서 잡채 맛있죠? 하시며 듬뿍 주시지 뭐예요? 한국 정말 최고예요. 저희는 생고기, 양념갈비 등 종류별로 시켜봤죠. 숯불에 입혀진 고기는 난생 처음 먹어보는데 부드러운 식감에 고소한 육즙이 팡팡 느껴졌어요. 제시카 선생님과 아이들도 연신 감탄하며 빠른 속도로 먹어서 고기가 다 익기도 전에 숯불판에 고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심지어 린 선생님도 나쁘지 않네요. 중국 요리와는 다른 맛이에요. 라고 말했어요. 그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온 것에 우리 모두 놀랐답니다. 그때 엘라가 고기쌈을 해서 먹어야 진정한 한국식 바비큐를 맛볼 수 있다면서 저희에게 시범을 보여줬어요. 상추를 손바닥에 올리더니 밥, 고기, 쌈장, 파절임을 넣고 주머니처럼 싸더니 베어물지 말고 꼭 한 입에 다 넣으라고 하더군요. 우리는 모두 엘라의 가르침에 따라 상추쌈을 싸서 입에 한가득 넣었답니다. 오마이갓, 고기와 밥, 쌈장과 야채의 조화는 지금껏 먹어본 어떤 것보다 환상적인 맛이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한국에 오자마자 정말 만족하는 한식을 배불리 먹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24시간 편의점을 발견했어요. 밤에도 문을 여는 가게가 있다며 아이들이 신기해했죠. 우리는 호기심에 편의점에 들어가 이것저것 구경했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엘라가 편의점 한쪽에 있는 택배 서비스 창구를 발견하고는 여기서 택배도 보낼 수 있다며 신기해했어요. 소피아도 ATM기 옆에 있는 환전기를 보고 환전도 할 수 있다고 놀라워했죠. 게다가 편의점 한쪽에는 작은 테이블과 의자가 있어서 간단한 식사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었어요. 린 선생님은 이런 곳에서 밥을 먹는다고 의아해했지만 우리는 오히려 그 편리함에 감탄했죠. 테이블엔 전자레인지도 마련되어 있어 학생들이 김밥을 데워 먹고 즉석 라면 조리기라는 걸로 라면도 해 먹더라고요. 배만 부르지 않았다면 저희도 먹어보고 싶었습니다. 편의점을 다 둘러봤을 때 아이들의 팔엔 이미 한가득 간식거리들이 들려 있었어요. 엘라와 소피아는 요즘 한국 편의점에서 꼭 사야 할 제품들이라며 해맑게 웃고 있었죠. 사지 말라고 할 수도 없었어요. 아이들이 고른 간식들을 보니 저도 입이 떡 벌어졌어요. 우유 생크림빵, 반숙 계란, 컵라면, 브라우니 약과 쿠키, 콘치즈 그라탕, 생초코 찰떡. 이름만 들어도 뭔지 감이 안 오는 것들이 가득했어요. 엄마, 이거 한번 먹어봐요. 유튜브에서 본 그 유명한 편의점 디저트예요. 엘라가 생초코 찰떡을 내밀며 말했어요. 솔직히 저도 맛이 궁금한 호기심이 생기더라고요. 캐나다 편의점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다양한 음식들이 눈앞에 있으니 말이에요. 제시카 선생님도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것저것 구경하며 이건 정말 편의점이 아니라 작은 식당 같아요 라고 말했죠. 우리 모두 한국의 편의점이 단순한 상점 이상의 역할을 한다는 것에 놀랐답니다. 린 선생님조차도 중국의 편의점과는 다르다며 은근히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이 작은 공간 하나에서 한국의 식문화와 편의성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아이들에게 숙소에 가자고 안 하면 하루 종일 편의점에서 있을 기세더라고요. 숙소로 돌아와 잠자리에 들면서 우리는 오늘 하루 동안 경험한 놀라움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현대적인 기술과 편리한 시스템, 안전한 거리와 맛있는 음식들. 한국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발전되고 매력적인 나라였어요. 엘라는 내일 한국 학교에 가는 것에 대해 흥분된 목소리로 급식이 정말 궁금하다고 말했어요. 우리 모두 다음 날 방문하게 될 한국 중학교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찼죠. 특히 급식이 어떨지 정말 궁금했어요. 과연 우리가 본 영상만큼이나 놀라운 경험이 될까요? 잠들기 전 저는 마음속으로 엄마를 떠올렸어요. 엄마, 당신의 나라가 이렇게 멋진 곳이 되었어요. 내일 더 많은 것들을 보게 될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일찍 일어나 한국 중학교 방문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아이들은 전날 밤 편의점에서 산 간식들로 아침을 해결하겠다고 고집을 부렸어요. 한국 학교 급식을 먹어볼 생각에 들떠있는 모습이었죠. 학교에 도착하자 우리를 맞이한 건 깔끔한 교복을 입은 학생들과 현대적인 학교 건물이었어요. 교장 선생님의 안내로 학교 시설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각 교실마다 설치된 전자칠판과 태블릿 PC를 활용한 수업 진행 방식에 우리 모두 감탄했어요. 하지만 우리의 주된 관심사는 급식이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우리를 급식실로 안내했어요. 문을 열자마자 깔끔하고 위생적인 주방 시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영양사 선생님과 조리사들이 바쁘게 움직이며 점심 준비에 한창이었죠. 영양사 선생님은 우리에게 한국 학교 급식 시스템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매일 아침 신선한 재료로 조리를 시작하며 인스턴트 식품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다양한 종류의 밥이었어요. 그날의 메뉴는 고구마 밥이었는데 다른 날에는 완두 콩밥, 밤밥, 현미 찹쌀 잡곡밥, 흑미밥 등 다양한 종류의 밥을 제공한다고 했죠. 조리실에서는 각종 나물을 씻고 다듬는 모습이 보였어요. 영양사 선생님은 나물을 데친 후 참기름이나 들기름으로 버무려 영양가와 맛을 높인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단백질 공급을 위해 닭고기, 돼지고기, 소고기뿐만 아니라 두부나 콩고기 등도 사용해 아이들이 잘 먹을 수 있게 조리한다고 했어요. 린 선생님은 이런 준비 과정을 보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는 것 아니냐며 간단하게 도시락을 싸우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냐고 말했죠. 하지만 영양사 선생님은
아이들의 건강과 균형 잡힌 영양 섭취가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드디어 급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급식을 받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우리도 학생들과 함께 줄을 섰죠. 식판에 하나씩 음식이 담기는 걸 보며 엘라와 소피아의 눈이 점점 커졌어요. 고구마밥, 미역국, 돼지불고기, 시금치 나물, 김, 김치, 귤, 요구르트가 오늘의 메뉴였습니다. 모든 음식이 따뜻하고 신선해 보였어요. 특히 시금치 나물은 참기름 향이 은은하게 퍼져 식욕을 돋웠죠. 자리에 앉아 식사를 시작하자 아이들은 연신 감탄사를 내뱉었어요. 캐나다에서 매일 먹던 피넛버터 샌드위치와는 비교도 안 되는 다양하고 영양가 있는 식사였죠. 제시카 선생님은 이런 급식 시스템이 캐나다에도 있으면 좋겠다며 계속해서 사진을 찍었어요. 린 선생님조차도 처음에는 음식을 맛있게 먹는 듯 했어요. 하지만 곧 그의 입에서 불만이 새어나왔습니다. 음식이 너무 짜다느니, 중국 음식이 더 맛있다느니 하는 말들이었죠. 주변의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그의 말을 듣고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 말을 들은 주변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때 한 학생이 조용히 일어나 린 선생님에게 다가갔습니다. 우리는 급식 선생님을 우주만큼 사랑해요. 선생님께서 매일 정성껏 만들어주시는 급식 덕분에 저희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어요. 린 선생님은 유창하진 않지만 또박또박 영어로 말하는 그 학생 앞에서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급식실을 나갔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서 우리는 학생들과 잠시 대화를 나눌 기회를 가졌어요. 많은 학생들이 급식 시간을 기다린다고 말했죠. 매일 다른 메뉴가 나와서 기대된다는 학생, 급식 덕분에 편식을 고쳤다는 학생도 있었어요. 심지어 몇몇 학생들은 집밥보다 더 맛있어서 방학에 학교에 오고 싶을 정도라고 말해 우리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날의 방문을 마치고 나오면서 우리는 한국의 학교 급식 시스템에 대해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무상으로 제공되는 높은 품질의 급식, 영양과 맛을 모두 고려한 메뉴 구성, 그리고 이를 통해 형성되는 학교 공동체 의식까지 분명 캐나다 학교에 도입해볼 만한 점들이 많았죠. 하지만 린 선생님의 부정적인 태도는 여전히 우리를 곤혹스럽게 했어요. 그의 편견 어린 발언들이 이번 방문의 목적을 흐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개선할 수 있을지, 그리고 남은 일정 동안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갔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우리는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어요. 린 선생님의 태도가 이번 방문의 목적과 맞지 않다는데 모두가 동의했지만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는 의견이 갈렸죠. 제시카 선생님은 린 선생님과 직접 대화를 나누어 보자고 제안했고 저는 조금 더 지켜보자는 입장이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며 저는 다시 한번 엄마를 생각했어요. 엄마의 나라가 이렇게 발전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지만 동시에 그것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까웠죠. 한국 급식 시스템의 장점을 어떻게 하면 캐나다에 잘 전달할 수 있을지, 그리고 린 선생님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고민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중학교 방문 다음 날 우리는 한국의 대표적인 식품 회사를 견학했습니다. 그곳에서 학교 급식용 식재료의 생산 과정과 품질 관리 시스템을 살펴볼 수 있었어요. 린 선생님은 이전과 달리 조용히 수첩에 무언가를 계속 적어 내려가고 여기저기 사진을 찍었어요. 그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저는 왠지 모를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마지막 날 교육부 방문에서도 린 선생님의 행동은 비슷했어요. 한국의 무상급식 정책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도 그의 표정은 읽기 어려웠습니다. 가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노트에 뭔가를 적는 모습이 눈에 띄었죠. 3박 4일간의 공식 일정을 마치고 린 선생님은 캐나다로 먼저 돌아갔습니다. 저와 제시카 선생님, 그리고 엘라와 소피아는 추가로 10일 동안 한국 여행을 즐겼습니다. 서울, 부산, 경주, 제주도, 전주 등을 돌아다니며 한국의 문화와 역사, 그리고 다양한 음식을 경험했어요. 한국에서 2주일간의 여정을 마치고 우리는 캐나다로 돌아왔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엘라와 소피아는 계속해서 한국 급식과 여행 경험에 대해 이야기했고, 저는 이 모든 경험을 어떻게 우리 학교에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했어요. 캐나다로 돌아온 후 우리는 한국 학교 급식 시스템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습니다.
교육청 관계자들과 다른 학교 선생님들 앞에서 우리의 경험을 공유할 예정이었죠. 프레젠테이션 준비 과정에서 린 선생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가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드디어 프레젠테이션 당일이 되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린 선생님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보였어요. 그의 표정은 여전히 읽기 어려웠지만 무언가 준비한 듯한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발표를 시작하려는 순간 린 선생님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는 자신이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이 있다며 먼저 발표하겠다고 주장했어요. 교육청 관계자들은 잠시 망설이다 그의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린 선생님은 한국 급식 시스템의 문제점들을 나열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한국 견학 중에 찍었다는 사진들을 보여주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보시다시피 한국의 급식 시설은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상은 매우 불결합니다. 린 선생님이 말했어요. 그가 보여준 사진에는 지저분한 주방 바닥과 곰팡이가 피어있는 도마들, 빗자루와 대걸레가 있는 바닥에 어지럽게 널브러진 식기들이 보였죠. 심지어 구석엔 바퀴벌레와 구더기도 찍혀 있었어요.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위생적인 음식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회의실은 술렁이기 시작했고 교육청 관계자와 선생님들의 얼굴이 잔뜩 찌푸러져 있었습니다. 그의 주장을 들으며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우리가 본 한국의 급식 시설은 매우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거든요. 그때 제시카 선생님이 제 옆구리를 쿡 찔렀습니다. 조앤, 우리가 저 각도에서 찍은 사진 있지 않아요? 좀 보여줘요. 그녀가 속삭였어요. 저는 서둘러 제 태블릿을 꺼내 우리가 찍은 사진들을 찾아 화면에 띄웠습니다. 놀랍게도 린 선생님이 보여준 지저분한 주방과 같은 장소에 사진이 있었는데 우리 사진 속 주방은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어요. 잠시만요. 린 선생님,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같은 장소에서 찍은 사진이 있는데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두 사진을 나란히 띄우자 회의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린 선생님의 사진이 명백히 조작되었다는 것이 드러난 거죠. 린 선생님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어졌다가 창백해졌어요. 그는 말을 더듬으며 해명하려 했지만 이미 그의 신뢰도는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린 선생님, 이런 행동은 교육자로서 매우 부적절합니다. 교육청 관계자 중 한 분이 엄중히 말씀하셨어요. 오늘 회의는 잠시 중단하고 린 선생님의 행동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사하겠습니다. 린 선생님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서둘러 회의실을 빠져나갔어요. 린 선생님이 회의실을 나간 후 한동안 정적이 흘렀습니다. 교육청 관계자 한 분이 목을 가다듬으며 말씀하셨어요. 조앤 선생님, 준비하신 발표를 계속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한국 급식 시스템의 장점을 설명하며 우리가 직접 경험한 내용들을 상세히 전달했어요. 깨끗한 주방 시설, 영양가 있는 식단, 그리고 학생들의 만족도 등을 강조했죠. 한국의 급식 시스템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일환으로 여겨집니다. 제가 말했어요. 학생들은 다양한 음식을 경험하며 식문화를 배우고 균형 잡힌 영양 섭취로 학습 능력도 향상됩니다.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되었어요. 예상과 달리 많은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대부분 한국 급식 시스템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을 반영하는 것들이었죠. 그때 한 교육청 관계자가 손을 들었어요. 최근 넷플릭스에서 흑백요리사라는 프로그램을 봤는데 거기 나온 한국의 급식 대가 이미영 씨의 이야기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우리도 이런 전문가를 영입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시작으로 한국 급식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들이 쏟아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 스타일의 급식 시스템 도입에 찬성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교육청 관계자들은 한국식 급식 시스템 도입을 위한 시범 사업을 검토하기로 결정했어요. 모두가 흥분된 표정으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실을 나오는 길에 제시카 선생님이 제게 말했어요. 조앤, 정말 대단해요. 당신 덕분에 우리 학교 급식이 완전히 바뀔 것 같아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우리 모두의 노력 덕분이에요. 그런데 제시카, 이제 우리의 급식 대가를 어디서 구하죠? 우리는 모두 웃음을 터뜨렸지만 한편으로는 그 아이디어가 현실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요. 제가 한국 요리를 배워올게요.
하지만 먼저 우리 학생들의 입맛에 맞는 한국식 메뉴를 개발하는 게 첫 번째 과제가 되겠네요. 제가 말하자 모두가 다시 한번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한국 급식 도입 프로젝트는 유쾌한 분위기 속에서 시작되었답니다. 린 선생님의 방해 시도는 오히려 우리의 제안을 더욱 강력하게 만들어 주었고, 이제 우리 학교는 새로운 변화를 향해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어요. 엄마의 나라, 한국이 이렇게 우리 학교에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앞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어떤 노력을 더 할 수 있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설레었답니다. 오늘의 감동 택배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